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공사 1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 기본 배합 콘크리트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기준은 단,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기준은 1번 150mm 이하이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기준은 200mm 이하죠? 그렇죠? 다음 중 지하 연속벽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진동 저소음의 공법이다. 2. 강성이 높은 지하 구조체를 만든다. 3. 타 공법에 비하여 공기, 공사비 면에서 불리한 편이다. 4. 인접 구조물에 근접하도록 시공이 불가하여 대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다.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하 연속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인접 구조물에 접근하도록 시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그렇죠? 다음 중 지하 연속벽 공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면 강성이 높다. 2. 경질 또는 연약 지반에도 적용 가능하다. 3. 벽 두께를 자유로이 설계할 수 있다. 4. 굴착 중 안정액 처리가 용이하다. 지하 연속공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굴착 중 안정액 처리가 용이한 게 아니라 곤란하죠? 그렇죠? 지하 연속벽 굴착 공사 중 공벽 붕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지하 수위의 급격한 상승. 2. 안정액의 급격한 점도 변화. 3. 물 다짐하여 매립한 집안에서 시공. 4. 공사 시 공법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진동. 공벽 붕괴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4번 공사 시 공법의 특성으로 진동과 소음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지중 연속벽 공법의 시공 순서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기역, 가이드월 설치. 니은, 인터로킹 파이프 설치. 디귿, 인터로킹 파이프 제거. 리을, 굴착. 미음, 슬라임 제거. 비읍, 지상조립 철근 삽입. 시옷, 콘크리트 타설. 지중 연속공법의 시공 순서로 옳은 것은 2번 1단계 기역 가이드월 설치 2단계 리을 굴착 3단계 미음 슬라임 제거 4단계 니은 인터로킹 파이프 설치 5단계 비읍 지상 조립 철근 삽입 6단계 시옷 콘크리트 타설 7단계 디귿 인터로킹 파이프 제거 순서죠? 그렇죠? 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 호칭 강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발주 시 구입자가 지정하는 강도. 2. 구조 계산 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3. 재령 7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강도. 4.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로 품질의 표준 편차 및 양생 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에 할증한 것. 호칭 강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 호칭 강도는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발주 시 구입자가 지정하는 강도죠? 그렇죠? 고압 증기 양생 경량 기포 콘크리트 ALC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열 전도율이 보통 콘크리트의 10분의 1 정도이다. 2. 경량으로 인력에 의한 취급이 가능하다. 3. 흡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4. 현장에서 절단 및 가공이 용이하다. 이 문제는 2013년, 17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포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 흡수율이 매우 낮은 게 아니라 좋은 편이죠?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1. 콘크리트 타설 시 용이함. 2. 콘크리트의 응결, 경화 촉진. 3. 콘크리트의 밀실화 유지. 4.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촉진. 이 문제는 2009년, 15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3번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유지하여 균질한 콘크리트를 얻기 위함이죠. 그렇죠? 콘크리트의 진동 다짐 진동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동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 방향으로 사용한다. 2. 묽은 반죽에서 진동 다짐은 별 효과가 없다. 3. 진동의 효과는 봉의 직경, 진동수, 진폭 등에 따라 다르며 진동수가 큰 것일수록 다짐 효과가 크다. 4. 진동기는 신속하게 꽂아놓고 신속하게 뽑는다. 이 문제는 2010년 15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동다짐 진동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진동기는 천천히 꽂아놓고 천천히 뽑아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 후 진동 다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동기는 하층 콘크리트에 10cm 정도 삽입하여 상하층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킨다. 2. 진동기는 가능한 연직 방향으로 찔러 넣는다. 3. 진동기를 빼낼 때는 서서히 뽑아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4. 된 비빈 콘크리트의 경우 구조체의 철근에 진동을 주어 진동 효과를 좋게 한다. 진동 다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구조체의 철근에 진동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동 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2.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가 적절하다. 3.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4.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진동기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진동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죠.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콘크리트 타설은 바닥판, 보, 계단, 벽체, 기둥의 순서로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운반 거리가 먼 곳부터 시작한다. 3.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다짐이 잘 되도록 타설 높이를 최대한 높게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준비 시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2014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콘크리트 타설은 바닥판, 기둥, 벽체, 보, 슬래브 등의 순서로 해야죠. 정답은 2번 콘크리트 타설은 운반거리가 먼 곳부터 시작해야죠. 3번 콘크리트 타설 할 때에는 타설 높이를 낮게 해야죠. 4번 콘크리트 타설 준비 시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 두어야 하죠. 콘크리트를 타설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 방향으로 이동시켜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 횡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콘크리트 타설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낙하 높이를 작게 한다. 2.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낙하시킨다. 3. 운반거리가 가까운 곳부터 타설을 시작한다. 4.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문제는 2010년, 11년, 12년, 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운반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먼 곳부터 타설을 시작해야죠. 단,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하일 경우이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공사 시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 2번 25도씨 이하일 때는 2.5시간, 25도씨 이상일 때는 2시간이죠.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는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넘어서면 안 되는가? 단,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상일 경우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되는가? 정답은 1번 25도씨 이상일 경우는 1.5시간이죠. 25도씨 미만일 경우는 2시간이죠. 그렇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 특수 보온 시설을 하여야 할 외기 온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콘크리트 운반 차량에 특수 보온 시설을 하여야 할 외기 온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30도 이상일 경우나 0도 이하일 때죠. 그렇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예민비란 흙의 익임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 시료의 강도에 이긴 시료의 강도를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2. 제압판에 하중을 가하여 단기 진해력도를 구하는 방법을 베인 테스트라고 한다. 3. 표준 관입시험 63.5kg의 해머로 샘플러를 76cm에서 타격하여 관입 깊이 30cm에 도달할 때까지의 타격에 걸리는 시간은 n값을 구하는 시험이다. 4. 수동토합이란 흙막이 벽에 토합이 작용해서 전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토합으로 토합의 최소치를 말한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예민미란 흙의 익임에 의해 약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 시료의 강도에 이긴 시료의 강도를 나눈 값으로 나타내죠. 2번 제압판에 하중을 가하여 단기 내지력도를 구하는 방법이죠. 3번 표준 간입시험 63.5kg의 해머로 샘플러를 76cm에서 타격하여 간입 깊이 30cm에 도달할 때까지의 타격 횟수 n값을 구하는 시험이죠. 4번 수동 토합이란 흙막이가 흙을 밀 때 생기는 압력이죠. 흙을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강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은 1. 간극비 2. 함수비 3. 예민비 4. 항복비 흙을 익임에 의해 약해지는 강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은 3번 예민비는 자연 시료의 강도에 이긴 시료의 강도를 나눈 값으로 나타내죠. 집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착력이 강한 점토층은 투수성이 적고 또한 안 밀되기도 한다. 2. 흙에서 토립자 이외의 물과 공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간극이라 한다. 3. 모래층은 점착력이 비교적 적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며 투수가 잘 된다. 4. 흙의 예민비는 보통 그 흙의 함수비로 표현된다. 집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흙의 예민비는 자연 시료의 강도에 이긴 시료의 강도를 나눈 값으로 나타내죠. 자연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가 1메가파스칼이고 이긴 상태로의 강도는 0.2메가파스칼이라면 이 흙의 예민비는 흙의 예민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민비를 구하는 공식은 이긴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분의 자연 상태로서의 흙의 강도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이긴 상태로의 강도는 0.2메가파스칼, 0.2분의 자연 상태로의 흙의 강도는 1메가파스칼, 1. 계산하면 5.
정답은 3번. 예민비는 5죠. 표준관입시험의 N치에서 추정이 곤란한 사항은 사질토의 상대 밀도와 내부 마찰각. 2. 선단 지지층이 사질토 집안일 때 말뚝 지지력. 3. 점성토의 전단 강도. 4. 점성토 집안의 투수 개수와 예민비. N치에서 추정이 곤란한 사항은 4번 점토 집안의 투수 개수와 예민비죠. 점토에서 추정이 가능한 것은 연경도, 압축 강도, 점착, 지지력 등이죠.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과정 중 휴식 시간 등으로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는 줄눈은 1. 익스펜션 조인트. 2. 컨트롤 조인트. 3. 컨트랙션 조인트. 4. 콜드 조인트. 이 문제는 2009년, 13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체화가 저해되어 생기는 줄눈은 4번 콜드 조인트는 시공 과정상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이어치기 할 때 발생하는 줄눈을 말하죠. 그렇죠? 매스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스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한다. 2.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 촉진제를 사용한다. 3.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치마 발생으로 인한 치마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 재진동 다짐 등을 실시한다. 4. 매스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타령 시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해 주어야 한다. 매스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 촉진제가 아니라 지연제를 사용해야 하죠.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은 무엇인가? 1. 피닝. 2. 블로우홀. 3. 레이턴스. 4. 버블시트.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은 무엇인가? 3번 레이턴스는 이어치기 이음 부분의 강도를 저하시키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콘크리트 공사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